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과연 HLB가 어떤 상황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지 이것이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적자 보이다가 흑자로 갑작스럽게 반전한 몇 년간 적자 보이다가 흑자로 바로 반전한 대박 낼 수 있는 실적주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HLB 바로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영상 찍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문제는 HLB 자체가 사실 그 21 이동평균선 라인하고 같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21 이동평균선하고 주가 자체하고 이격도가 크게 벌어져야 그래야 화끈한 반전이 나오는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같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주가하고 21 이동평균선하고 차트상으로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히려 인수를 HLB 그룹에서 하는 것이 뭐 이를테면 제너포커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문어발 경영이라는 그런 그 디스하는 건의 재료까지 현재 주가를 좀 누르고 있는 부분이죠. 제너포커스 자체도 반짝했다가 다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던 것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 잡을 수 있고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CRL2 받은 클래스 2 받은 다음에 클래스 2 받은 다음에는 아무래도 좀 이 주주들의 심리가 많이 흉흉해진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요 단계에서도 반전하겠다 막 이렇게 희망을 했지만 다시 밀리죠. 그런 상태입니다. 자, 지금 수급을 우리가 좀 일단 보면은요. 어, 변동이 있었던 때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웨이트 수급이 어떻게 변하나 일단 그죠? 10월 10일 날 이때 이후에 이제 급락을 해서 미끄러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잘 살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10월 10일로 해서 좀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메릴 린치, 머건 스탠리, 뭐 신한투자 막 이런 순인데 되게 그 경향을 보면 메릴린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요. 순매수 기조는 좀 약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메릴 린치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 메릴 린치도 마찬가지로 순매수 경향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신한투자는 뭐 우리가 살펴볼 수 필요가 없는 단타 창고고요. 자, 그런 상태로 지금은 그래도 그 외인들의 수급이 그다지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럼에도 주가가 밀립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거는 좀 길게 보는 외인 창고가 들어와 있다. 막 그 정도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직은 외인 지분율은 22% 근처입니다. 국내에 사실 외인들이 이렇게 그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은 쉽지 않죠, 여러분. 지금 22%죠. 그만큼 아직 우리가 충분한 그 승인에 대한 기대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 같은 경우를 한번 보죠. 공매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10월 29일 날짜로 보니까 HLB 같은 경우가 많이 줄어 있어요. 공매 잔고가 263만 주로 많이 줄어 있습니다. 300만 주대 위쪽으로 공매 잔고가 많이 감소해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뭐 이게 뭐 그다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랬다가 또 공매도가 늘기도 하기 때문에 갈피를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은 이걸 변수로 보기는 좀 힘듭니다. 주가 자체가 올라왔다면 숏 커버링을 우리가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데 지금은 뭐 내려오는 상황에서 공매도 잔고 줄어드는 것은 그다지 그렇게 크게 영향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영향가를 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그 주담 이런 쪽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이제 얻으려고 하고도 계시고 예전에 그 주담과의 그 질문과 대답건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거기서 큰 걸 얻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담과 통화를 해봐야 진짜 중요한 정보를 알기는 어렵고 피상적인 재료 정도만 알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주담과 통화 내용이 그다지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겠어요. 주담에서는 주식 담당자는 중요 정보를 말해주지 않는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진 회장의 그 신뢰도는 많이 그 땅에 떨어졌어요. 주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꿀먹은 벙어리, 뭐 사측이나 진 회장 얘기가 아직 안 통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게 통할 때쯤 이제 반전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항서 제약에서 파클리탁셀이 FDA 승인 받은 거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서는 우리가 리버 캄넬리주맙의 그 캄넬리주맙 건도 쉽게 승인을 또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국 바이오를 누르려는 그런 건이 이 파클리탁셀 건의 승인으로 그래도 많이 그 누그러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사실 그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그렇긴 합니다, 여러분. 파클리탁셀이 FDA 승인을 받았죠. 네, 지난번에. 그래서 일단 이런 건들이 물론 우리가 그 캄넬리주맙의 승인을 얻는 것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게요, 여러분. 이 그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요걸 한번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ANDA라고 나와 있죠. 네, ANDA가 승인됐다고 나와 있어요. 이 AND가 승인됐다고 하는 것은요. 신약은 사실 아닙니다. 네, 신약은 아니고 이 제너릭이라고 그러죠. 복제약이에요, 복제약. 복제약이 이제 승인받았다는 겁니다. 바이오시밀러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약 승인하고는 조금은 틀리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다만 이제 여하튼 그 FDA 승인을 받은 건 받은 거고 이렇게 탁셀이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일단 미국 측의 중국에 대한 바이오 압박이 역시 크게 심하지 않다. 막 그런 측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신약 허가는 아니라는 거, 복제약 승인이라는 거, 네, 그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거 한번 좀 체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변곡점을 결국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그 CMC 일정도 중요하지만 1단계적으로 비모권의 결과, 네, 요 부분을 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것이 변곡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비모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과거에 리버세라니 비모 일정 통보를 했죠. 그래서 언제까지 진행한다고 그랬어요. 네, 여기 보시다시피 11월 중순까지,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진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11월 중순이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죠. 좀 시간이 가면 이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 건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주가를 좀 땡겨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비모 일정의 통보가 주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CMC 일정권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 네, 이게 주가를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네, 요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사측이나 진 회장의 홍보용 멘트, 뭐 이런 건들이 주가를 돌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사측이나 진 회장이 아직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해봐야 통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하튼 수급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격이 좀 벌어져야 돼요. 그래야 탄력이 생깁니다. 그죠? 사실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낙폭이 한번 크게 발생해야 그래야 탄력이 생긴다 이거죠.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거래 자체가 크게 터지면서 손이 바뀌어야 돼요. 예, 그래야 그게 진정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호재가 나오면 그 재료가 먹혀야 된다. 재료가 통해야 된다는 얘기죠. 호재에 둔감한다고 한다면 그게 주가가 강하지 못하고 다시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부분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비모 결과, 요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CMC 일정, 네, 요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주가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타이밍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 신속한 재료가 나왔을 때 바로 말씀드릴 거고요. HLB 뭐 또는 HLB 생명 뭐 이렇게 문자를 꼭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영상은 좀 느리니까 이 번호로 문자를 꼭 주시면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정보와 긴급 매매 사인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문자 많이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 기간은 뭐 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 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네, 예전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요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네,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 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단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고개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요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요 종목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